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논어중용 필사책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공자, 자사, 편역은 최종영님입니다. 이 책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삶을 비춰온 동양고전, 논어와 중용을 깊이 있게 읽고 따랐으며 사유할 수 있는 책이에요. 50에 있는 논어로 25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종엽 저자가 두 고전의 핵심 사유가 담긴 명문장 100개를 엄선해 이 책을 통해 전해줍니다. 저자는 단순히 문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던지는지 세심하게 짚어냅니다. 원전의 의미는 현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옮겼으며 각 장마다 최종엽의 철학 에세이를 더해 사유의 깊이와 폭을 한층 확장했습니다. 논어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중용에서 단단한 마음을 배우다. 최종혁 인문학 강사가 가렵벗고 풀이한 백수. 공자는 삶을 배우고 다듬는 과정으로 보았고 그 과정 속에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자사는 그 철학을 더욱 깊게 확장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균형의 도, 즉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자에게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배움과 수양의 태도가 담긴 삶의 길을, 자사에게서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길을 배울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천천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읽는 책이기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손으로 옮겨 적으며 그 문장이 내 삶에 어디에 닿는지 조용히 묻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필사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읽을 때는 흘려보냈을 문장들이 손으로 쓰는 순간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책을 펼치는 시간만큼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고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자주 흔들린다며 이 책은 큰 소리로 답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쓰고 천천히 생각하며 나만의 속도로 삶을 다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최종혁 인문학 강사가 가렵벗고 풀이한 백수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논어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중용에서 단단한 마음을 배우다. 최종혁 인문학 강사가 가렵벗고 풀이한 백수. 공자, 자사. 2500년의 시간 속에 끌어올린 지혜.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을 때,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싶을 때, 내 생각과 태도가 되는 두 철학자의 지혜. 필사는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자체로 마음의 수련이며 내면의 버팀목이 됩니다. 1부 삶의 길, 논어. 오늘부터 내 길을 다시 걷는다. 인생의 1000명을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느려도 서서히 인생의 1000명을 찾아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간을
희망은 있습니다.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욕이 없었고 50의 천명을 알았으며 60의 귀가 순해졌다. 31입 42부로 52 지천명 62 이술 위정편 4장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순 없다. 세상 어떤 인생도 헛되지 않듯 어떤 경력도 가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길을 걸어도 좋지만 뜻밖의 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얻지 못한 것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그 또한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삶은 모두 다르지만 우열은 없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려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모두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모두 건도를 행할 수는 없다. 가여공학 미가역적도 가여적도 미가여립 가여립 미가역권 자한편 29자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맞춰야 한다.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더 많이 쉬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속도를 잠시 늦추고 인생의 목표를 떠올려 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족하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봅니다. 화려한 성공은 장담할 수 없어도 더 단단한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무욕 속 무견소리, 욕 속 즉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자록편 17장 꽃을 피웠다면 열매를 향해 나아간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곧 역사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곧 문학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곧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곧 고전입니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묘의불수 자유의부 수의불실 자유의부 자한편 21장 돈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 하라. 어떤 사람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1순위, 가족을 2순위, 자신의 꿈을 3순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겠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삶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라. 근자열 원자래 자록편 16장 나이가 들수록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꾸준한 행동의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을 희극과 비극으로 가르는 기준은
명확한 목표와 행동입니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를 선택하려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워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따른다. 선행기여, 이유종지. 위정편 13장. 최종엽의 철학 에세이. 변환과 불변 사이의 좋은 삶.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반도체와 AI는 우리 삶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기와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 데 익숙하고 더 편리한 도구와 더 효율적인 처세술, 더 빠른 성공 방법을 끝없이 찾아다니며 살아갑니다. 변화의 속도는 늘 우리 삶을 재촉하고 따라가지 못할까 두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어려움,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순간들, 사랑이 주는 기쁨과 상처,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만든 따뜻함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인문학과 고전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늘 새로워지지만 인간의 마음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종종 불안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이 낯설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질까 걱정도 됩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태도,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이런 토대가 있을 때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문이 됩니다. 좋은 삶이란 변화를 피하거나 변화에 휩쓸려 자신을 잃는 삶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믿음을 얻고 그 중심으로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마음의 힘입니다. 변화와 불변을 함께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은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한다며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며 내가 약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며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품고 일한다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며 성장하는 자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군자구 저기, 소인구 저희. 위령공편 20장. 생각하며 움직일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일뿐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혹여 그동안 어떻게 하지라는 여지와 정신을 잊고 살아왔다며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불알 여지하여 지하자. 오마려 지하야 이의. 위령공편 15장.
삶을 세우는 세기둥은 명, 예, 말이다. 삶이 안정되도록 이끌어가는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세워지고 목표가 있어야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인정하며 상대도 나를 인정합니다. 셋째, 말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대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들으려면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부지며 무의위 군자여 부지래 무의리비야 부지여 무의지이냐. 유월편 3장. 단 하루라도 뜨겁게 살았다면 멋진 삶이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산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하나 더 보탰을 뿐인데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즐겁고 가족이 만족하며 사람들과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삶은 명료해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살아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며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가사의 2인편 8장. 타인보다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다. 공자의 말은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자기는 어질지 않으면서 타인은 어지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자기는 의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늘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지, 자기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지, 자기는 지혜롭지 못하면서 타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지,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덕을 닦지 못한 것, 학문을 강구하지 못한 것, 의를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덕지불수, 학지불가, 문의불능사, 불성불능계, 시오우야. 수리편 3장. 이익을 따지면 원망이 많아진다. 우리는 자기 편의를 지나치게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편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익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원망이 많아집니다. 부자든 빈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익이라는 의미와 예리하다는 뜻이 공존합니다. 그 이익이 누군가를 예리하게 찔러 아프게 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더욱 그렇습니다. 사리사욕과 공리공욕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원망이 많아진다. 방어리 2에 다워. 2인편 12장. 동양철학은 실천의 철학이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질문들은 오히려 시간이 쌓인 뒤에 더 선명해집니다. 생계와 책임 속에서 미루었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좋은 때이지요. 이때 동양철학은 삶을 바뀌는 좋은 등불이 됩니다. 동양철학은 복잡한 이론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실천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철학의 주요 흐름은 4가지입니다. 유가는 인간관계와 도리를, 도가는 자연스러움과 마음의 자유를, 법가는 질서와 제도를, 병법서는 갈등과 전략을 다룹니다.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며 인생의 균형을 잡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철학들이 나이가 들면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을 경험해야 철학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어렵던 말들이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 새롭게 읽힙니다. 동양 철학 공부에 순서는 없지만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먼저 사기로 다양한 인간 군상과 역사의 생생함을 느낍니다. 다음은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로 동양 철학의 기본 체력을 다집니다. 다음은 순자로 현실과 제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한비자로 인간의 욕망과 조직의 원리를 살피며 노자와 장자로 마음의 폭을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으로 갈등을 풀고 관계를 조정하는 지혜를 익힙니다. 동양 철학을 읽는 일은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관계의 고민도, 마음의 흔들림도, 삶의 선택도 고전 속의 길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고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책이에요. 공자의 삶의 태도와 자사의 단단한 마음이 조용히 곁에 머뭅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펼쳐 쓰고 싶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